안녕하세요. CL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고서에서 입고의 입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입고서 작성이라는 거는 크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입고 예정 지시, 발주, 발주라는 거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견적 발주서 관리해서 업체에다 발주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동대문 물건이나 사입하거나 별도 발주할 때 쓰시는 거고, 상품 직접 입력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클릭해서 어떤 상품을 입력할 때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하기는 요거에 대한 입고입니다. 엑셀이나 출력하기 요거는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고서 작성할 때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입고 예정 지시 가져오기랑 상품 직접 입력이에요. 입고 예정 지시 가져오기는 클릭해 보시면은 조회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떠 있는 거는 내가 한 번 입고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또 한 번 입고를 받을 때 쓰는데 어떤 경우냐? 총 수량이 5,260개인데 전에 한 번 입고했을 때 뭐 한 몇천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 3천 개 들어오고 그 2,260개는 안 들어왔잖아요. 왜 안 들어오냐? 차량에 못 실을 경우도 있고 한 번 발주량이 너무 많아서 뭐 생산이 안 돼서 못 들어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틀이나 3일 내에 나눠서 들어올 경우에 이럴 때 쓰세요. 그래서 한 번 입고 잡은 것도 또 입고 잡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처리된 건입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입구를 잡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예정 수량에 내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실제 수량만큼 입력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미달되면 미달됩니다. 초과 한 건이면 초과 한 건이 있다고 얘기 나오겠죠. 33개인데 34개 넣었잖아요. 초과 한 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하시면은 이게 입고가 끝나요. 근데 입고하기 전에 주의하실 점 보시면은 일단 예정선은 이런 식이고 얘를 삭제를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행 삭제하기.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 삭제되고 새 문서 작성하기 하면은 이렇게 문서가 초기화돼요. 그죠?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새 문서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상품 직접 입력이란 건 이건 해보세요. 왜냐? 얘는 언제 쓰시냐? 예정서를 안 주시고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이 물건 몇 개 들어가니까 입고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씁니다. 그럼 상품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입고 수량을 입력해야겠죠. 몇 개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제조일자 선택 며칠입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유통기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이시죠? 두 개 클릭해서 그러면 요번에 유통기한으로 입력해 볼게요. 유통기한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조일자가 생깁니다. 얘가 생기는 조건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상품 관리에 보시면은 쭉 오른쪽 가시면 요 유통기한 있죠. 이걸 기반으로 생겨요. 유통기간을 기반으로 보시면은 제조일자를 집어넣으면 5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면은 2년 이상의 거 2025년 잡혀 있죠? 그리고 밑에는 2023년 6월 2일로 잡으니까 기반으로 과거 거를 잡죠? 이해되시죠? 제조일자는 미래, 유통기한은 과거입니다. 어느 거의 기준으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이걸 작성 안 하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 해서 유통기한이 잡히시는 거고, 로트 번호는 등록해서 원하실 때 어떤 로트 번호, 로트 번호는 쓰시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시죠? 그리고 하실 때 또 하나 이제 추가하실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우리가 들어왔을 때 팔레트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경우 팔레트는 여기 추가하십니다. 아주 팔레트, KPP 다 여기 있어요. 그죠? 선택하시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죠? 선택. 그리고 기타는 일회용 팔레트들 아니면은 나무 팔레트, 검은색 팔레트들 말하죠. 일회용. 이런 것도 등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는 이유가 이렇게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입출고해원장 현재고에 가보시면은 요 뒤쪽에 팔레트에 대한 수량이 나오게 돼요. 얘 왜 중요하냐? 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연말 정산이나 이렇게 정산하다 보면 팔레트 수량은 3개 돼요. 근데 팔레트가 모자라면 한 팔레트당 7만 5천 원씩 물어줘야 돼요. 아니면 팔레트를 사가지고 메꾸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 목돈 나가지 않으시려면은 이거 팔레트 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화주에 한 달치가 나갈 수, 한 달치 수익을 팔레트 물어주는 비용으로 쓰시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걸 관리를 잘 하세요. 또 하나는 입고를 잡으실 때 이 상태로 해서 수량 넣고 난 입고서 작성해 저장 입고해 라고 하면 끝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주의하실 거. 그러나 이쪽에 보시면 로케이션 있죠?
이 로케이션의 AA03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 어디가 잡히냐면 상품 지정렉의 로케이션이 잡게 돼 있어요. 적은 수량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아닐 경우는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로케이션 변경. 우리는 항상 얘기한 AA01 여기가 뭐냐? 무적 로케이션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물건이 한 15, 보통 11톤 트럭이 16팔레트 정도 들어와요. 11톤 장축이. 16팔레트 정도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이걸 들어온 걸 로케이션에 하나하나 갖다 꼽는다? 얘는 불가능하죠. 일이 힘드니까. 왜? 어느 물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업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 로케이션 변경으로 해서 가장 입고 대기존이나 출고 대기전 로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선택해서 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동해요? 물류창고 적치존에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쓰시는 게 재고 이동이세요. 내가 이 제품을 입고 대기존에 있는 걸 어느 로케이션에 집어넣었다 하는 걸 재고 이동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 작업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동하는 거 그럴 경우에 쓰시는 게 모바일이세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찍어서 재고 이동을 시키시면 되세요. 그거는 저희 쪽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리고요. 그거는 또 한번 교육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해서 저장하기. 요 버튼 누르시면 입고가 끝나시는 거예요.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은 저장 완료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본적으로 쓰셔야 될 때 저장할 때 나는 이곳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곳 리스트를 출력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물건은 상품 코드 보고 어느 로케이션에 어느 제조일자에 이 제품을 나는 몇 개 수량이다 들어온 거를 확인하죠. 페이퍼북을 같이 가져가서 물량 수량을 확인하고 거기에 수량 차이 나는 걸 적어서 오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현장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레트를 입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낱개로 입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고 들어온 수량만큼 난 345개만큼의 수량을 바코드를 출력해서 제품에 붙여야 되는 케이스도 생겨요. 그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입고에서 바코드 출력 보이시죠? 상품 코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 관리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상품 코드 있죠? 이게 상품 코드입니다. 자사 바코드라는 거는 여기 공란도 있죠? 얘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이 상품 코드를 바코드로 같이 쓰실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 아닐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 상품에 원래 88 코드라거나 아니면 수입하면 수입 바코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 코드를 그대로 이쪽에다 인쇄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키보드를 치시거나 스캐너로 마우스 갖다 대시고 커서 여기다 갖다 대시고 스캐너를 찍으면 바코드를 인식합니다. 그게 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그 바코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케이스냐? 여기 있는 바코드 출력이라는 거는 딱 얘기 드리면은 아니요 하고요. 이 345만큼 바코드를 출력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자사 바코드가 있을 경우 이거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이세요. 상품 코드에 이 수량만큼 345개만큼만 인쇄 설정해서 한번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코드를 출력하면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제품에 붙여서 입고하시는 경우 바코드가 없는 경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세요. 그리고 인쇄 설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용지와 여백 라인 위 왼쪽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 라벨의 여백도 위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리고 용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거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안 적어주면은 이 오른쪽이랑 아래를 안 적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라벨이 한 장 걸러 나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렬로 해서 이렇게 라벨지를 뽑으면은 한 장 나오고 한 장은 공간을 띄워서 그냥 빈 라벨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장 나오고 빈 라벨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끝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른쪽 여백의 끝이 어딘지 아래쪽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시스템에서 그걸 못 잡으니까 그냥 넓게 넓게 자꾸 들어가는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은 한 장씩 건너뛰기가 나옵니다. 그걸 막으시려면은 위, 왼쪽, 오른쪽, 아래 다 적으셔야 됩니다. 요대로 해서 저장하시면 해당 컴퓨터에만 이 설정이 저장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랍에는 그렇게 출력하시면 되고 저장하셨으니까 이꼬까지는 끝난 겁니다. 이게 이꼬서 작성의 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업무를 편하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용달 종류나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선불이나 착불. 왜냐하면 화물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는 다 적어두면은 나중에 정산에 도움되세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나 작업비 계산도 입고할 때 도움이 되세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면은 다음번 시간에 정산 관리할 때 화물 요거를 쓰시는 건 3PL 업체에서만 쓰세요. 그분들이 정산할 때 입고비 정산이나 출고비 정산이나 그거 정산할 때 쓰시는 거니까 작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바코드 스캔이라고 있죠? 요거 매우 중요하세요. 요거 뭐냐? 제품을 하나하나 찍어서 그 수량을 확인하고 입고를 잡을 때 전수 바코드 한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수 바코드를 개별로 찍는 경우는 의류 외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팔레트 단위 행분리라고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 이렇게 행분리하시면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되면서 로케이션을 자동으로 지정해줘요. 얘가 빈 로케이션을 찾아서요. 로케이션에 하나라도 재고가 있으면 이걸 찾아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는 로케이션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로케이션 병 보면은 이렇게 공란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나왔는데 얘는 왜 안 나와요? 그거는 로케이션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으면은 얘가 찾아줘요. 행분리 하시면은 요거는 사용 팁이시니까 보고 나중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재고의 입고서 작성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한번 이쪽 1544-2333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